이미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을 압도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재래식 전력, 특히 육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북한에서 적과 통일을 위해 계획한 재파식 전술은 이렇습니다. 우선 다연장 로켓과 견인포 수천 문을 동원해 한국의 전방부대와 수도권을 타격합니다. 그렇게 한국이 당황하는 틈을 타 북한은 4,000대의 전차가 주축이 되는 대규모 기계화 군단을 투입해 속전속결로 휴전선을 돌파합니다. 이후 파주, 동두천, 의정부, 철원 등의 평탄한 돌파구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미군의 증원이 오기 전에 빠르게 수도권을 점령하는데요. 이후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거나 그대로 남하해 적과 통일을 실행하는 것이 북한에서 주장하는 재파식 전술입니다. 참, 남북한의 군사력 차이나 북한군의 현실을 아는 분들에게는 아직도 현실을 모르는 북한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굳이 저 계획을 하나하나 반박하자면 애초에 휴전선으로 갑자기 대규모의 포병과 기갑전력이 이동하는데 한미 정찰 자산이 이걸 탐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만에 하나 북한의 포병 전력이 천운이 따라 타격에 성공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인 북한 기계화 사단에 남치면 가능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북한 육군이 서울은커녕 휴전선도 못 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전에서 공격 헬기는 지상전의 제왕으로 불립니다. 공격 헬기에 탑재된 30mm 기관포는 한 발 한 발이 수류탄에 맞먹기 때문에 보병이나 장갑차 따윈 낙엽처럼 쓸려나갈 뿐인데요. 뿐만 아니라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대전차 미사일 여러 발을 탑재하기 때문에 지상전의 왕자인 전차조차 공격 헬기 앞에서는 탐스러운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현재 최강의 공격 헬기는 미국에서 개발한 아파치이며 한국도 최신형을 3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파치 공격 헬기 때문에 북한의 기계화 군단은 수도권 점령은커녕 휴전선을 넘는 족족 걸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파치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납득할 수밖에 없는데요. 1980년대 냉전 당시 소련은 무려 수만 대의 전차를 필두로 한 기갑 웨이브로 유럽을 침공할 분위기였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유럽이 소련에게 넘어가는 꼴을 볼 순 없으나 그렇다고 똑같이 전차로 맞대응하기에는 피해가 막심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보병, 기갑 전력 가릴 것 없이 쓸어버리며 크게 재미를 본 코브라 공격 헬기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더 이상 허접하기 짝이 없는 베트남이 아닌 초강대국인 미국과 함께 쌍두마차로 군림하던 소련이었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코브라보다 훨씬 발전했으며 대전차전에 특화된 희대의 전차킬러 아파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친 전차킬러는 보병과 기갑, 포병, 방공전력 등 병가를 가리지 않고 지상의 모든 적을 작살내기 때문에 적에게는 그야말로 사신이나 다름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파치의 주 무장인 헬파이어 미사일인데요. 아파치를 전차킬러로 만들어준 헬파이어는 이론상으로 현존하는 모든 전차를 완벽하게 격파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실전에서 세계 최강의 전차이며 금강불개의 방호력을 자랑하는 M1A2의 격파에는 실패했지만 그마저 전투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쯤 되면 지옥불이라는 별명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입니다. 현존 전차 3대장인 M1A2, 레오파르트 2A7, K2 흑표조차 두려워하는 헬파이어를 고작 북한의 T-54, T-60에게 발사하는 것이 좀 아깝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치가 적어도 한반도에서는 그 F-35에 버금가는 전략무기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반도의 전장 환경 때문인데요. 아파치는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선 한정된 공간에 목표물이 밀집해 있는 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탄생 배경이었던 유럽보다 훨씬 작은 한반도, 그것도 휴전선에 기갑 전력이 밀집해 있는 전장 환경은 아파치가 자신이 보유한 화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 대당 16발의 헬파이어를 탑재한다고 가정하면 36대가 한 번 뜰 때마다 북한군은 576대의 전차가 박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얻어맞으며 힘들게 이동해도 그들의 진짜 상대인 제7기동군단과 마주치면 일방적으로 학살당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반대로 북진시에도 아파치의 위상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미 한미 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한 것은 물론 미 공군의 대규모 폭격으로 밀집도가 높다는 북한의 방공망은 거의 소멸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치는 제7기동군단과 함께 평양으로 무섭게 북진하여 흩어져서 저항하는 잔존 세력을 각계 격파하며 사냥할 것입니다. 한국에게 있어 아파치의 도입은 이미 2000년대 이후 사용 선고를 받은 지 오래인 북한에겐 확인 사살이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중국군이나 러시아군에게도 아파치는 매우 위협적인 전력인데요. 이런 아파치의 위상에 만족한 국방부는 40대 추가 도입을 선언했으며 장기적으로는 100대 완편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본 개발사 보잉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에게 아파치의 라이센스 생산을 먼저 권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북한과 중국은 말할 것도 없으며 먼저 시도했다가 본인들의 뻘짓으로 폭망한 일본도 속이 쓰레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루빨리 100대의 아파치를 도입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